안녕하십니까. 로집사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네, 서동규 회계사입니다. 박만영 세무사입니다. 예, 오늘은 법인회생 대리인 어떻게 선임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냥 인터넷에서 서칭해서 이분이 좀 잘하는 것 같다라고 막연히 판단해서 선임했다가 정말 큰 진행도 잘 안 되고 한마디로 망했다고 한 사례가 있었죠. 예, 뭐 최근에 저희가 이제 회생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이미 개시 신청은 들어갔고 이분이 이게 급해서 신청을 들어갔는데 계약이 어디까지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시 결정, 개시 신청, 개시 전 조사 다 개시자가 나와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쯤 가고 있는 건지 사실 개시 신청과 개시 결정 그리고 회생 계획안 인용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계약범인지 모르고 개시 신청부터 개시 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내가 돈을 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통사고도 1년에 30만 건 해도 사실 교통사고 잘 모르는데 회생 파산은 법인 회생이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1000건 요즘 많아져서 뭐 많아봐야 2000건이거든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선은 어떤 경험을 했느냐, 대리인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홈페이지 상으로도 현혹되거든요. 사건 뭐 이렇게 신청했고요. 우리는 지금 개시 결정 났고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 진짜 경험에 대한 걸 제대로 파악하시려면 사실 뭐 제일 명확한 거는 법원에서의 경험이 있는지를 뭐 보면 뭐 그 이상은 사실 얘기할 게 없겠죠. 또 서 회계사님은 법원에서 근무를 어떤 걸 하셨었죠? 네, 저는 3년 정도 제가 그 관리위원이라는 업무를 했었고요. 저희 대전에서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제가 그때 모셨던 부장판사님으로 대전회생의 부장판사님 계셨었고 그 다음에 또 서울회생법원의 부장판사님으로 또 계셨었고 뭐 이런 사실 경력 정도 있는 분이 잘 없죠. 전국에 잘 없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네. 지금 서 회장님 보고 계는데 이 네. 책 이제 서울회생법원에서 나온 이 책을 이제 많이 보는데 이 책 요약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블로그에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냥 책을 공부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쵸. 이제 그 실무, 그러니까 법원에서 회생제도 관리원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재판부와 어떻게 소통하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조사위원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이런 것들은 책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대로 뭐 실무를 많이 해보지 않으면 네. 정말 이제 큰 코 다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실 정관 변호사님만 있다고 회생을 진짜 잘하냐 이건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회생은 네. 이제 약간 저희 회생법원에서는 이제 매년 그 회계법인으로부터 이제 회계장부와 관련돼서 계속 그 뭐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공부도 같이 하는데 그 맞습니다. 이유가 그러니까 세무적인 이슈하고 회계적인 이슈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세무사, 회계사하고 협업할 수밖에 없거든요. 협업을 안 하고 이제 변호사만이 뭐 법리적인 부분은 뭐 한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한 팀에서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대표 변호사님을 필두로 해서 저 그리고 우리 박만영 세무사는 또 삼일회계법인에서 조사위원 업무를 또 했었고 좀 업무를 같이 전방위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기장을 하시는 세무사님들이 회생에 들어가면 갑자기 이제 어떻게 아름아름으로 연락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나 이제 못하겠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도 하세요. 이거 내가 회생법원에 막 자료 제출하라고 하도 많이 하는데 이거 내가 제출해서 뭐가 잘못되면 내가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니냐. 20만원, 기장료 30만원 벌어가지고 이거 내가 자격정지 당하면 책임질래?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죠. 그리고 막 조사하다 보면은 세무사님한테 그쵸. 막 결산해달라 막 네. 이런 얘기하는데 세무사님들은 그러니까. 뭐니 왜 나한테 이런 거를 요구하니 이러면서 못해. 문제가 저도 이제 같이 대전에서 회생 사건하고 또 서울에서 회생 사건 할 때 보면은 이게 이제 그나마 좀 괜찮은 팀을 구해서 뭐 회생 신청을 하고 뭐 어떻게 신문 절차에서 회생 개시가 났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인가까지 또 시작이거든요. 근데 개시가 나면 나 몰라라. 그쵸. 알아서 해라. 그쵸. 너 맞습니다. 회사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받고 그러면 이제 재판부는 계속 그 채무자 관리인을 계속 압박해서 이거 뭐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너 이러다가 회생 폐지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잘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선임했던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님은 아니 뭐 난 할 만큼 다 했고 이제 좀 알아서 하셔야 된다는 네. 식으로 나오고 이미 이제 뭐 착수금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다른 법무법인을 인가까지 진행을 위해서 선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대전법원 근무할 때 한 10건 중에 뭐 어림잡아서 한 3건에서 4건은 진짜로 변호사님들이 개시 결정하고 나면 그쵸. 손 놔요. 아까 거의 그런 뭐- 경우죠. 네. 거기까지만 계약한 돼 있는 줄 알고. 예, 근데 신청서 쓰는 것만으로 회생이 이제 한 10% 왔나? 뭐 생각이 드는데 나 여기까지예요 업무가. 뒤에는 본인이 다시 선임을 하든 말든 나는 모르겠어요 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아까 박만영 세무사님한테 질의하셨던 그런 이제 회사처럼 사실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거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대리인 선임하실 때 회생계획안 직접 작성해 주시나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계획안 나오고 인가까지를 책임져 준다는 말이니까 뭐 신청서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신 사건 그렇죠. 몇 건 있으시고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어떤 사건 하셨는지 바로 알 수 있고요. 사실 뭐 진짜 큰 사건인 경우에는 이제 회생법원 출신의 이제 판사님들이 별로 없고 나간 분들이 대부분 손에 꼽죠. 예. 한 손에 꼽죠. 그러니까 어디가 1, 2년마다 한 명씩 나가는데 가면 이제 뭐 진짜, 예. 김현장이나 뭐 태평양 광장 그렇죠. 이런 5대로 펌을 많이 가시니까 네. 거기는 뭐 어차피 이제 자기가 그 정도를 쓸 의향이 있으면 수임료를 어마어마하게 내야지 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회생하는 마당에 사실은 그 법무비용으로 그렇게 쓰기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도 김현장 사건 하는 거 보면 진짜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사건. 몇 건 없죠. 예. 하여튼 뭐 몇 억은 가뿐하게 또 가니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회생법원에서 이제 처리하다 보면 회생 들어온 사건의 경우에 이제 몇 억을 법무비용으로 쓴다는 거는 쉽지 않죠. 법원에서도 얘 돈도 없는데 뭐 이렇게 이거를 위해서 해서 약간 맞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뭐 계약을 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일단 실제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법인 회생하고 또 개인 회생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완전. 그렇죠. 그냥 말만 같은 회생이지. 그냥 전혀 다른 업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제 네.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이게 이쪽에 전문가로 이제 활동하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오늘 유튜버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튜브 쳐보면 회생하면 거의 그 개인 회생밖에 사실 영상에도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완전 다르다. 그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회생 파산 TV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회생 파산. 근데 그거는 법무사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개인 회생 파산은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도록. 왜냐면 이게 이제 변론길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냥 신문길이니까 뭐 증거 방법이나 이런 게 일반 재판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무사님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전혀 뭐 사실 법인 회생과 관련된 그런 노하우는 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일 안타까운 게 수임을 하는 고객이 누가 잘하는지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수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임을 했는데 제대로 업무 범위를 모르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신데 이 영상 정도는 보시고 수임을 할 때 진짜 이분한테 수임을 해도 되는지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박세무사님 얘기한 그 지점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회생계획안 작성까지 하냐? 그리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냐. 그렇죠.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 어떤 게 있으신가요? 두 분이서 호흡을 맞췄던 사건들 중에.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저희 리솜 리조트라고 호반이 인수한 그렇죠. 두 분의 사건. 네. 그때 관리원을 있고 제가 이제 네. 주심 판사로 있었는데 5천억 정도 되는 사건이니까 예. 그리고 뭐 결과가 어찌 됐든 좋게 끝났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개인 회생과 다르게 법인 회생은 회생 절차 진행도 중요하지만 그때 여러 가지 법률 이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법률 이슈 하나하나마다 되게 사건이 크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거는 예컨대 뭐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하라든가 그러면 그 담당하는 사람이 리서치를 해야 되고 또 이거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게 뭐 세금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답변을 해와라 이렇게 맞습니다.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런 전문성이 없으면 음. 과연 그런 이슈가 발생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내용을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한마디씩 네. 이거는 좀 체크해봐라 라고 하는 거를 해서 한번 마무리할까요? 네. 우선은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시 결정이 끝이 아니다. 개시 결정은 회생의 시작이다. 네. 그때부터 그 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전문가를 선임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확인해야 된다. 안 해보신 팀을 결정하시면 개시 결정 난 이후에 인가까지 못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네. 생각은. 그리고 회생계획안을 직접 작성하실 줄 아는 대리인을 선임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회생법원에 계셔서 많이 해보신 분들 하는 게 좋은데 끝판왕이죠. 근데 이제 끝판왕이죠. 문제는 네.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지금 자기들 사이즈에서 뭐 김현정 광장 갈 수도 없고 네네네네. 저희에게 오십시오. 저희가 나름 그 대형 펌이 할 수 있는 또는 그 이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렇게 팀을 꾸린 거라서 예. 예 지금 뭐 이런 현재 뭐 회생 상황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예, 하게 뭐 어찌됐든 저희가 뭐 성심성의껏 하는 게 이 유튜브가 사실 저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이제 그 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안녕.